개인 사용자들 시장에서는 스마트폰이 이미 대세가 됐고 그게 뭐 일상의 넘버원 기기가 이미 됐지만 기업 관점에서 아직 모바일 전략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그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IoT라는 패러다임이 막 메시지가 막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 전략을 좀 짜야 되는데 좀 기존의 어떤 기업 IT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전략 관점에서 이 IoT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좀 어떤 의미고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는지 좀 더 기업 IT 전략 관점에서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업 IT 크게 이제 그 오퍼레이션 측면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사업적인 측면, 그 다음에 기존 사업적인 측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오퍼레이션 측면에서는 이제 기존에도 많은 자동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효율화라든지 뭐 이런 오퍼레이션 엑셀런시를 해왔고 거기에 많은 툴들이 활용이 됐었습니다. 특히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IT가 많이 활용이 됐고, 이제 IoT,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스마트폰이나 타블렛을 이용한 모빌리티,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뭐 빅데이터 클라우드 같은 것들도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로서의 어떤 오퍼레이션을 위한 그 툴들로 활용이 되고, 여기에 이제 IoT가 더 추가가 되겠죠. 그러면서 자동화 또 여러 가지를 기반으로 한, 그 다음에 실시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로우 데이터를 매시브하게 활용함으로써 해서 특히 이제 뭐 제조 분야라든지 건설 분야에서 많은 생산성 향상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거 말고 이제 실제로 그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프로덕트 포트폴리오 입장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겠죠. 당연히 새로운 그러니까 산업이 만들어질 테고, 이제 IoT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질 거고, 그 비즈니스 오퍼튜니티를 누가 잘 새로운 밸류 프로포지션이나로 캐치하느냐, 이제 그런 레이스가 벌어지겠죠. 특히 이 IoT 분야는 ICT 분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ICT 분야보다도 ICT 분야는 툴이나 플랫폼이나 디바이스에 머물고 타겟팅하는 그 마켓 자체가 non-ICT 영역을 타겟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뭐 전통 산업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모든 산업에 광범위하게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나 상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게 이제 신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다. 왜냐하면 ICT 내에서 컴피티션 하는 거는 너무 많이 해왔고 서로 상대방은 너무 잘 알고 어떻게 보면 거의 현재 어베일러블한 프로덕트 이런 것 간에 차별화도 많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 기반이 비슷하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인접 영역이나 아니면은 전혀 동떨어진 그런 산업 영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새로운 뉴 웨이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왜냐하면 기회가 많은데 비해서 서플라이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능력자들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만 제대로 된 IoT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을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적용하려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도메인에 대해서 엑스퍼트 도메인 널리지를 갖고 또 그 사람들과 파트너십을 갖고 일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IoT는 실패에 머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공적인 IoT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되고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뉴 웨이브인데다가 소위 말하는 언탭트 마켓인데다가 그린필드인데다가 그런 것들을 엮어낼 수 있는 역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선점할 수 있다면 많은 신사업 기회가 있다고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존 사업이죠. 기존 사업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리인벤션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요즘 나오는 뭐 저런 위에 있는 전구 같은 거, 전등 같은 거 거기다가도 새로운 형태의 IoT 기능을 추가해서 새로운 형태의 전구라는 뉴 카테고리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기존 사업이라 하더라도 포트폴리오를 IoT 기술을 접목으로 해서 소비자한테 새로운 밸류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익스피리언스를 줄 수 있는 뉴 레가시라는 것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IoT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뭐 IT 운영이나 비즈니스 전략 차원에서 지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그래도 돈도 있고 뭐 인력 풀도 있고 해서 좀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특히 제조업체, 중소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 좀 여력도 없고 어떤 본인들이 만들어낸 제조 상품에 대해서 그걸 스마트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희망은 있지만
좀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좀 그런 차원에서 좀 기업들에서 IoT 전략을 좀 현실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조언들이라면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그래서 좀 참고할 만한 사례들 혹시 이렇게 좀 제시해 주실 것들이 좀 있으면 그런 부분들하고 좀 엮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또 현장 계신 분들 입장에서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미드 투 라지 사이즈 엔터프라이즈는 제 생각엔 상당히 뭐 시스템 전체가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IoT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이라 그럴까 이런 게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많이 해왔지만 IoT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IoT가 많은 툴들을 제공하고 있고 기존에 그 확보할 수 없었던 새로운 정보들, 실시간 정보들을 매시브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과 다른 방식의 어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다시 만들 수 있는 저로의 찬스라고 생각이 들어서 미드 투 라지 엔터프라이즈는 그런 오퍼레이션 측면에서 BPR을 좀 새롭게 추진해 봄으로 해서 어떤 데이터 기반의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을 끌고 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저로의 찬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좀 열악한 그런 뭐 어떤 체계적인 측면에서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력이 좀 없기도 하고, 뭐 투자할 돈도 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좀 중소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중소기업들이 이제 타겟팅하고 있는 게 니치 마켓 이런 건데, IoT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새로운 뉴 니치를 크리에이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포텐셜이 큰 새로운 마켓을 초기에 아이디어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런 어떤 뉴 서비스나 프로덕트에 대한 아이디에이션도 열심히 하고, 필요하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뭔가 외부로부터도 좀 자극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뉴 탤런트들을 잘 리크루팅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뉴 블러드를 통해서 그런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IoT 아닌 다른 예로 잠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요즘 TV 회사들이나 이런 쪽들이 뭐 울트라 HD TV 얘기하고 4K 모니터를 하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4K TV를 산다, 울트라 HD TV를 산다고 가정할 때는 내가 그걸 소모할 콘텐츠가 있어야 TV를 사겠죠. 근데 그 TV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그런 콘텐츠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혹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데, 스트리밍 서비스는 옛날에 SD 화질에 굉장히 낮은 화질만 스트리밍이 된다 그러면 그 TV를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서비스들의 서로 상호 연결성과 그것들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려면 그 각각의 포인트, 디바이스와 네트워크와 콘텐츠와 서비스가 다 결합돼서 어떤 밸류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IoT에 대한 것도 준비가 똑같은 관점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현재 그 데이터들을 뭐 다양한 센서나 다양한 디바이스로부터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는 데이터, 물론 그거는 어떤 형태의 서비스냐에 따라서 이게 동시다발로 엄청난 데이터가 발생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격에 맞춰서 뭐 이런 경우에는 내가 데이터, 인메모리 데이터 그리드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아키텍처적인 준비나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고, 예를 들면 모바일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어떤 애널리틱 플랫폼들은 전체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기본적인 요소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개별 요소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얘기는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 내 모든 주요 컴포넌트들을 레고 블록화 시키고 표준화 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사일로로 그냥 특정한 서비스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완전 그 표준화된 그 블록으로 완벽하게 존재하도록 최대한 고민을 해 놓아서 내가 이번에 이 서비스는 새로운 기획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무엇을 어떻게 얻고, 그때 이 경우에는 데이터가 어떻게 발생되니까 이런 데이터는 빅데이터라 할지라도 무조건 하드웨어에 담는 것이 답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빅데이터를 이거는 하드웨어에서 뭐 노스콜로 처리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될지, 뭐 이벤트 프로세싱을 해야 될지, 뭐 BPM을 처리하고 그걸 또 대시보드로 해서 BAM을 만들어야 될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서비스를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미리 애초에 다그 개별 플랫폼 그리고 잘 스탠다드화되어 잘 준비되어 있지 못한다면 한 번에 IoT 서비스를 하나 만들기가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 하나하나들을 계속 신경 써야 될 테고 이거를 그때 당시에 표준화시키지 못하고 그냥 사일로 형태로 만들면 그 개별 서비스가 나중에 향후 그 데이터가 활용되지 못하는 그 가치가 떨어지는 서비스로 남아있다가 도태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IoT 서비스를 준비할 때 사전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또 기업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일례로 아마존만 하더라도 아마존 대시나 이런 에코 같은 최근에 그 서비스로 내는 그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마존이 이미 클라우드에서 충분한 자신의 밸류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 자신들의 이커머스 사이트가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결합해서 어떤 디바이스와 어떤 서비스를 낼 것이냐라고 기획이 되니까 간단한 기획만으로 벌써 그런 장비들과 그런 서비스가 툭툭 튀어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어떤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아이디어를 냈을 때 새로운 것들을 빠르게 툭툭 튀어낼 수 있는 그러려면 개별 요소들에 대한 아주 탄탄한 준비를 더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Yeah, as you think about the industries and the different segments and size of organisations, I think for the enterprise, IoT is going to be a very difficult thing to start with. Because, like I said before, they have a lot of existing systems that they have to transition to take advantage of IoT. And IoT will not be just one thing, it'll be IO of many things. It'll be a connection of many different systems and different ways of doing it. For a small, medium-sized business, it'll be much easier. They are able usually to move much faster, they're more nimble, they're able to discard their old systems and go to a new system quickly and take advantage of the latest technology that they can use. Or, like Mr. Choi, SK mentioned, it could be a whole new industry, a whole new business that gets generated, I think, from the fact that there's IoT in place now and people start to create their own ideas of how they make money out of the IoT, the Internet of Things. So, you know, just I guess the example of Amazon is a great example. Today, many small businesses are taking advantage of Amazon because they can just go and use infrastructure as a service, take advantage of it and start using it. And Amazon's got, you know, amazing pricing models for business in general. Much larger organizations cannot move their whole environment to Amazon. They have to use it in stages, and whether it's Amazon or other cloud provider services that are in the market today. So larger businesses have to do it in stages, in pockets, and the challenge they have is how they integrate their old systems with the new systems. That's always been the challenge. And that's where, you know, Citrix again has been playing a very active role for the last 25 years, allowing people running old environments on new platforms. You know, we talk about the concept of any device, any network, any cloud, anywhere, anytime. We allow people to have that sort of concept. And I think as the Internet of Things comes along and people start to want to use new devices, new gadgets, new ways of doing business, then the ability to bring the old to the new will be a very key component. And I think the smaller businesses will be able to do that in a much faster, much better way than the bigger businesses will. And I think there'll be a threat, obviously, for very large organisations. And no matter what industry you're in, whether you'r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medical industry, or the finance industry, there'll be new players that will come along that will challenge your business model because they'll be able to take advantage of the Internet of Things in a much faster way, maybe delivering a better service or a better product or a better system to their end customer, threatening the very large organisations. And we see that happening. Technology drives that every time, whether it's the emergence of Amazon or Google or Facebook, all these organisations that started very small and today are powerhouses in our industry, you know, challenging the big companies of IBM and Microsoft, etc. in the world. But they were brought up from a whole new business model, and I think the Internet of Things is going to drive the same concept going forward. 예, 이제 좀
향후 전망이나 풀어야 될 숙제들 관련한 좀 얘기 좀 나눠봤으면 하는데요. 지금 한참 뭐 내년 사업 계획을 짜셨거나 좀 한참 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좀 IoT 부분도 꽤 비중 있게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2015년 IoT 관련해서 좀 관전 포인트가 될 만한 것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일단 저희 통신사 입장에서 봐서는 무엇보다도 서비스 플랫폼, 특히 이제 매니드 서비스 플랫폼을 잘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의 뭐 혁명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스마트폰이 굉장히 우리 생활 깊숙한 곳에 들어왔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앱 생태계가 만들어졌고 앱 에코노믹스가 만들어졌듯이 IoT는 또 다른 형태의 플랫폼으로서 그 위에 새로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융합 경제, 그러니까 컨버전스 에코노믹스가 탄생을 할 겁니다. 근데 그 플랫폼을 그러면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 누가 관리를 하고 장악해야 되느냐 이런 이슈들이 생기는데 그냥 놔두면 기존의 모바일 플랫폼을 컨트롤했던 그런 빅 플레이어들이 좀 시도를 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 디바이스, 스마트폰과 같은 디바이스에서의 그 필요한 그런 플랫폼과 IoT 융합에서 필요한 플랫폼은 좀 다른 얘기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IoT에 그 적합한 그런 그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 한 사람의 소유로 만들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클라우드에서 오픈 스택이 있듯이 이런 쪽에 어떤 오픈 소스 커뮤니티가 뭐가 이런 그 플랫폼들을 좀 잘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생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저희 SKT에서는 모비우스라는 플랫폼을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고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 플랫폼이 공개해도 될 만한 것이다 오픈 소스로서 하면은 과감히 공개할 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거는 우리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 규제 쪽인 것 같습니다. 저는 IoT는 뭐 세이프티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좋은 레귤레이션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규제라고 하는 굉장히 나쁜 시각으로 보는 부분들이 많은데 물론 불필요한 규제들도 많죠. 특히 융합 분야에서 이 산업과 저 산업을 융합시키다 보면 양쪽에서 다 무슨 레귤레이션에 걸려서 뭔가 융합적인 프로덕트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규제적으로 그런 것들은 저는 이제 bad regulation이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과감히 좀 없애줘야 되겠죠. 반면에 우리의 세이프티라든지 또 안전,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형태의 어떤 규제들 이런 것들은 좋은 규제들 이런 것들 좀 잘 만들어지면 IoT의 어떤 산업의 촉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분야에 한해서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IoT가 롱테일 인더스트리다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 각각이 큰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IoT에 대해서 큰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현재 지켜봐야 될 거에 대한 약간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이미 IoT에서 써야 되는 기술 요소들에 대한 이해는 이제 IoT를 얘기한 지 좀 지났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기본적인 이해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고민을 하시는 거는 내가 어디다 써야 될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OI를 뽑아낼 수 있는 곳이 투자 대비 효과가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이 크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물론 스스로 남보다 가장 선도적인 기업이라면 내가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남보다 먼저 내야겠지만 글로벌하게 그 인더스트리를 지속적으로 바라보면서 거기서 내가 차용할 만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창조를 하는 것도 뭐 노력해보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가장 좀 더 쉬운 접근은
해외의 수많은 사례들을 최대한, 그리고 항상 요즘 IoT는 화두가 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주요 언론에서 노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무슨 POC를, 어떤 파일럿을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본다면 그게 내 동일 인더스트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아이디어가 내가 저 아이디어 괜찮네, 나도 내 쪽에서 이렇게 좀 써봐야지 하는 것들을 충분히 얻어낼 영역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즘 크라우드 펀딩, 킥스타터나 인디고고로 대변되는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들에서 올라오는 그 주요 아이템도 IoT와 연결된 것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꼭 그 디바이스 사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이디어를 얻는 데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표준에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IoT 관련돼서 그러니까 염려하시는 경우들 중에 하나는 마치 예전에 벨타 테이프과 VHS 테이프 그 비디오 시절, 내가 그 양쪽의 표준이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시점에서 내가 이걸 기다리고 비디오를 안 살고 그냥 마지막 하나가 남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 순간 이미 차용을 해서 어떤 내 가치를 느끼고 있다가 설령 베타가 표준에서 밀리고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내가 그동안 베타 테이프를 가지고 충분히 즐긴 것만으로도 내가 충분한 가치를 얻었다고 한다면 그건 충분히 의미 있는 투자였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IoT 같은 경우에는 현재 느끼시는 것처럼 표준화 기구도 너무 많고 인더스트리와 영역이 너무 다양해서 그것들을 하나로 다 아우를 수 있는 정말 빅브라더의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퀄컴 같은 경우 올스틴 얼라이언스 해가지고 LG도 거의 껴있고 주요 그러니까 일본의 가전회사들이 거의 껴있게 되고, 지금 OIC 같은 경우에는 또 인텔과 삼성전자 등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두 개의 기구만 보더라도 한쪽에는 LG가 껴있고 한쪽은 삼성이 껴있는데 서로 또 양쪽에 껴있지는 않은 구성이고, 그런 것들, 그리고 스마트 홈과 연결돼서도 LG는 홈체, 이쪽은 스마트홈, 각자마다 다 얘기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물며 이렇게 일부의 특정 영역도 그런데 이게 전 인더스트리와 전 산업, 전 솔루션 영역을 아우르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표준을 기다리는 것 이전에 하여튼 본인의 가치를 최대한 얻어낼 수 있는 어떤 기업이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좋겠다. 근데 그 시도에 있어서 앞서도 계속 염려점으로 나왔던 보안성에 대한 문제들은 반드시 고민해야 될 포인트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개별 디바이스에 그럼 아주 작은 것까지 보안 스택을 다 올려낼 거냐? 쉽지 않겠죠. 그러면 그것들을 그 앞단에서 어떻게 막아내는 게이트웨이 단이나 이런 데서 그런 보안 레이어에 대한 고민도 함께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규제 말씀을 방금 해주셨는데 그 규제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문제가 되고 어떤 때는 좋은 면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 하나의 대표적인 일례를 들어보면 구글 글래스에 대해서 마치 동영상 촬영을 은밀하게 할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구글 글래스를 쓰고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부 술집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이제 금지를 하는 것들이 이미 해외에서 시도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운전 중에 또 구글 글래스를 쓰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운전 중에 구글 글래스를 보는 것 자체가 내비게이션이 아닌 제2의 세컨 스크린을 운전 중에 바라보면서 시야가 틀어지고 이제 안전한 운전을 반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운전 중에는 화면은 안 보이고 구글 글래스 앱 중에 보면 드라이브 세이프라는 앱이 있거든요. 그거는 운전자가 졸면 그 졸음을 감지해서 이제 골전도 스피커로 강한 알람을 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졸는 상황에서 그 알람을 듣고 지각을 하고 이제 자신이 깨어나도록 하는 행태를 벌어줄 수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한 규제 측면에서 운전할 때는 구글 글래스 쓰면 안 돼. 왜냐하면 다른 스크린을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라는 그 잣대도 지금 말씀드린 관점으로 보면 오히려 세이프해질 수도 있는 다른 또 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이런 형태로 그 규제를 어느 면으로 바라볼 거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장점이 되고 어떤 때는 문제가 되는 포인트들이 양면성이 드러날 수 있는데, 그걸 무조건 다 하나라도 문제가 될 요지는 다 틀어막겠다 라는 형태로 강한 규제 조항을 만들다 보면 아마 이 영역도 발전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태 마치 저는 그게 금융권에서의 현재 계속 문제되고 있는 그 공인인증서와 그 깔려 있는 현재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예전 시점에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시점에 어떤 부분들에 대한 염려를 하고 그걸 강한 규제를나 어떤 강한 규제를 만들어 놓고 그걸 강제로 따르게 하다 보면 그게 그 이후에 훨씬 다른 형태로 발전될 수 있던 것들이 그 규제의 발목에 붙여서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 저는 IoT와도 똑같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단 가급적인 규제는 현재 시점에서는 실제 그 문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좀 느슨하게 하면서 좀 바라보고 그 서비스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지켜보는 과정은 좀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그 안에서 아주 정말 크리티컬한 문제 정도만을 디파인하는 정도로 규제가 좀 조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